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직접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직접대출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아주 간단하게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으로 혁신성장 촉진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 촉진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주는 대출이었죠. 여기에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기 신청서를 써야 되는데 요거를 쓰는 거를 조금 도와드리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신청서를 혁신성장 촉진자금급의 자금을 쓸 때는 좀 신청서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한번 좀 미리 볼까요? 기업 현황 및 사후 계획 거의 비슷비슷해요, 약간씩은. 근데 이제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 소상공인 직접대출 사업계획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신평가용 사업계획서입니다. 즉 대출심사용 사업계획서인데 이 대출심사용 사업계획서가 생각보다 간단하게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써도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회사의 실적이 좋거나 예산이 남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등이죠. 그런데 가능하면 잘 쓰면 좋겠죠. 네, 잘 쓰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공부를 하려면 여신평가나 여신심사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매출액 같은 거 볼 때도 회계 뭐 이런 것들 설명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뒤에 있는 나중에 뭐 사업 내용 같은 거 쓸 때도 요게 나중에 이제 사업성, 미래의 사업성이거든요. 사업성이나 성장성 부분을 쓰는 중요한 파트로 매우 중요한데 이건 또 사업계획서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이 한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학습을 하고 써야 돼요. 근데 좀 미리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미리 준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자금 나왔네? 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되게 화가 났었어요. 왜 화가 났냐면 우연히 유튜브인가 인스타를 보는데 정책자금 여러분 그냥 딸깍하고 누르시면 2억 원이 나옵니다. 뭐 이런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에 혹시 문제가 될까 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내용만 하면 우리가 2억 받는 걸 도와줄게 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요 사상공인 정책자금의 브로커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그런 광고문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 대출은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은 요 여신평가 사업계획서가 처음에는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소상공인 저취득대출도 우리가 이제 니스트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5억까지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같은 여신평가형 사업계획서인데도 직접 대출용 사업계획서도 난이도가 매우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기업이 여러분이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타이밍에 맞게. 그리고 가끔은 일부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매출이라던가 실적을 보통 연말에 회계 조정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돈이 떨어졌다. 급하다. 써서 넣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돈 관리를 하면서 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또 사업 관리를 하면서 사업이 어려울 것 같을 전에 미리 받아 놓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우리가 자금 운영이 노하우들이 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여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또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충 전문가 도움 받으면 빨리 돈 받을 수 있어요라는 거는 좀 그런 걸 많이 좀 무시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왜 나오냐면 그 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매출이나 실적이 나온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직접 대출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회사의 능력과 실적, 즉 과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회사가 매출을 얼마 정도 했고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다 쓰는 항목이 요 개요, 회사 연역, 경영진, 대표자, 매출 현황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적이 좋으면 과거의 실적만으로도 충분히 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요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수상 실적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8번의 자금 소요 내역은 뭐냐면은 과거에 당신 회사가 뛰어난지는 알겠다. 아니 좀 부족할 수도 있죠. 당신 회사가 그런 줄 알겠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보통 이 혁신성장 자금은 1억에서 2억을 주는데 1, 2억을 주면은 어디다 쓸래?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쓰는 게 요 칸입니다. 무슨 사업을 할래? 어느 내용에 쓸래? 그래서 자금을 과연 우리가 자금을 만약에 쓰는 게 타당하면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이 자금을 어디 어떤 용도로 쓸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라는 부분이 요 8번입니다. 그래서 대출은 반드시 요 8번 항목이 들어가는데 요 8번 항목은 대충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경 써 쓸수록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9번 현재 여러분이 팔고 있는 메인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 메인 제품의 경쟁력, 시장성, 판매 계획을 써라. 요 부분은 약간 과거, 현재가 섞여 있기도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내용이에요. 특히 어느 부분이 미래지향적인 내용이냐면 저희가 뭐 이러이러한 거 하고 있었는데요. 금년에 신제품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이 신제품이 터지면 매출 20억 갑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 신사업이 잘 되면 아니면 점포를 하나 개설하는데 이번 점포가 사업이 잘 되면 매출이 몇 억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돈을 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미래의 가능성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번 특히 6번 정도 이 정도까지 7번 정도까지 해서는 과거의 실적이었잖아요. 과거의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은 조금 못 써도 돈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직접 대출은 과거의 실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금 소요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또 이 회사한테 우리가 5천만 원, 1억, 2억 자금을 줬을 때 이 회사가 충분히 그걸 갚고도 남을 정도로 성장할 것 같다.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뽑아줍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8, 9번 라인들 쓰는 게 정말로 이 대출 사업, 직접 대출 사업계에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공들여 쓴다고 한다면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굳이 이 시간에 이 영상을 찍었던 이유는 우리 소상공인 직접 대출이 1월 12일인데 지금 이걸 준비를 과연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을까? 좀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문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딥하게 아주 여러분이 꼭 어떻게든 선정돼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항목이 어떤 내용을 쓸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만 빠르게 쓰는 법만 일단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혁신성장 촉진 자금이 빠르면 이제 1월 12일부터 접수가 되지만 꼭 1월에 한 번에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3월 정도에도 모집할 거고 작년 같은 때 7월까지 모집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써봤는데 좀 부족한 게 많고 지금은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다음 라인에 접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실적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나 이거 좀 쓸 수 있어라고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좀 도움 받아가지고 빠르게 접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따라가 보도록 하죠. 업체명 못 쓰지 않겠죠, 여러분? 네,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자명 쓸 수 있어요. 보면은 네, 뭐 그냥 여러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법인 번호는 법인이 있으시면 쓰시고 없으면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생년월일, 그리고 대표자도 성년월일, 사업자 번호 이거는 적으셔야 됩니다. 제가 적으셔야 되는 건 이렇게 영어로 체크, 그냥 C라고 표현을 할까? 네, 체크 좋겠네요. 네, 이거는 여러분이 체크하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주소 어렵지 않죠? 전화번호 어렵지 않고 이메일 어렵지 않습니다. 팩스는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자가 임차가 있는데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는 네,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대리대출 한번 설명 잠깐 드렸는데 생각보다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보통은 임차이실 거고 혹시 자가이신 경우는 자가하시면 됩니다.
임차이신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겠죠. 저희는 여기에 체크하고 면적 같은 거 이제 부동산 계약서에 있는 면적들을 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 소유자 이거 관계를 못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임차를 가정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임차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보통은 만약에 집주인 이름이 이렇게 집주인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집주인 홍길동 쓰시면 돼요. 그러면 잠시만요. 집주인 이름을 홍길동을 여기다 쓰시고 집주인이잖아요. 집주인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임대인이죠. 맞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집주인이 회사명이면 뭐 주식회사 땡땡 뭐 이렇게 한번 쓰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50 뭐 이런 식으로 뭐 쓰면 될 겁니다. 생산 방식은 자사제조, 외주 가공이 있는데 우리가 외주 가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OEM 제조를 보통 얘기하는 거죠. OEM을 제조했을 때 외주 가공을 얘기하게 되고 직접 만드시는 경우는 자사. 그리고 하여간 다른 데서 맡기면은 OEM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문 생산, 시장 생산 헷갈리시는 분 있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맡기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회사가 인쇄소예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뭘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뭐 복사나 제본 이런 인쇄가 들어오면 그때 만들어 판다. 그건 주문 생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인쇄소 같은 게죠. 그리고 시장 생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괜찮은 구두를 만들었어요. 구두를 제조했어. 그래서 이 구두가 대박 날 것 같다고 해서 구두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럼 시장 생산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그 어떤 뭔가 뭘 할까요? 뭐 식초 같은 걸 만들어서 팝니다. 아니면 이제 맛있는 청을 만들어 팔아요. 근데 잘 팔릴 거 생각하고 뭐 주문 들어오면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한 100개, 200개 만들어서 판다? 그럼 시장 생산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같은 거죠. 주문 생산이라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식당이다. 식당이면 주문 들어오면 그때 만들죠. 그럼 식당은 주문 생산이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가동 상황은 이제 보통 공장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공장이 없다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 달에 나오는 업무 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25일 정도 일하시죠. 그리고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 쓰시면 됩니다. 보통 평균 기준이 월 25일 정도, 하루 8시간 정도 이렇게 일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동률 100%. 뭐 이렇게. 식당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공장을 생각하고 쓴 건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써도 다들 봅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기구 이렇게 종별 수량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촬영용 PC, 그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뭐 캠코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량을 쓰시고 장부 가격 이제 뭐 이렇게 가격을 쓰시면 돼요. 100만 원 단위로 좀 비싼 것들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도 있을 거고 그 냉장고 쓰시고 그죠? 어떤 뭐 식탁이나 이런 인테리어 가구도 있으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계 가구는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그냥 사실대로 쓰시는 게 좋은데 가능하면 없는 거 있는 거를 빼진 말자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없는 걸 있다고 하면 우리가 거짓된 표현이지만 있는데 안 쓰는 경우는 가능하면 쓰지 않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우클릭을 누르면 줄칸 추가하기가 있죠. 여기서 이게 칸수를 늘려서 늘리시면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왜 안 늘었지? 그래서 줄칸 추가하기에서 아래쪽 이게 아래쪽 클릭하고 늘리시면 이렇게 줄이 늘어나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 사업계에서 쓸 때 중요한 거는 필요하면 줄을 늘려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회사에 있는 거를 제가 생각나는 대로 조금 얘기해 보면 촬영용 PC가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약간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개발용 PC 서버가 있습니다. 개발용 서버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 냉장고 있어요. 네, 맞는지 모르겠지 않든 냉장고가 있고 조명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쓸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많이 쓰시는 게 좋죠. 그리고 뭐 이제 테이블 뭐 이런 것들 업무용 가구 같은 것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직원들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대,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 회사의 재산이잖아요. 회사의 재산이 많을수록 아, 이게 회사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구나.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계나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기계나 기구로 한정했죠. 이거는 뭐냐면은 돈 버는 생산과 관련된 쪽을 가능하면 쓰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 뭐 고가의 시계가 있어. 이런 건 쓰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업이나 영업 활동에 관련된 기계나 기구가 있으면 최대한 이런 식으로 쓰고 설치년도 쓰고 이거는 뭐 증빙 자료가 없어도 나중에 현장 시사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회사 연역 같은 것도 생각보다 두 개 있다고 해서 두 개만 쓰지 말고 연역이 좀 내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사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점이니까 좀 많이 쓰시면 좋죠.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쓰면은 약간 저희 회사는 약간 이렇거든요. 보면은 네.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벤처기업 인증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벤처 투자 유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기부 엑셀러레이터 등록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게 오픈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조금 특이하니까 일반 가게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호점 오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신메뉴 런칭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우리 회사에 좀 특별한 어떤 의미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쓰시면 됩니다. 공장 증축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겠고 뭐 이런 내용들을 가능하면 쓰시면 돼요. 그리고 특허권 등록 같은 것도 좋은 표현이고요. 그 뒤에 나오기는 한데 여러분이 어떤 수상을 했다 이런 내용도 조금 중복되더라도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히스토리가 있고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역이 너무 없으면 없는 대로 써야 되는 건데 너무 없으면 아무래도 좀 있는 거랑 없는 거에 좀 차이가 좀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은 하지 말고 가능하면 있는 데를 써라.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 계획서에서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런 걸 쓰시고 그래서 이런 큰 이슈들이 있을 때는 증빙 자료나 사진 같은 거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보통 우리가 소규모 기업을 생각을 했을 때 그죠? 경영진은 만약에 이제 대표이사 한 명이라고 칠게요. 그럼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나이 쓰고 대표 실경영자 이거는 뭐냐면 너가 대표고 직접 경영을 하냐 아니면 바지 사장이냐 막 이런 거죠. 실은 뒤에서 누가 돈을 댔어요. 집에서 부모님이 너 사업하라고 1억 줬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바지 대표예요. 그리고 근데 내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은 부모님한테 월급 받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그럼 실경영자는 부모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이 본인이 창업을 했고 이렇게 본인이어 쓰시면 돼요. 실경영자의 관계. 그리고 근속연수 같은 경우도 저 같으면 이제 한 20년 정도. 그리고 경력 같은 것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한 줄로 돼 있지만 여러분이 경력을 좀 길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늘려 쓰세요. 늘려 쓰는 거를 이제 표를 늘려도 되지만 이렇게 칸을 늘려 쓸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하고 화살표 버튼 누르면 이렇게 칸이 늘어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전에 뭐 학력에 대한 내용을 쓰시기도 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학력이 부족해도 내가 한 분야에서 경력 15년을 했다. 이런 건 되게 이런 경력들이 또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격증이 있다. 이런 것도 쓰시고 과 그리고 이제 경력 15년 이렇게 꼭 표현하기보다도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걸 쓸 때는 보통 이렇게 전 그죠? 아니면은 이렇게 전 쓰고 예전 회사 이름 그죠? 예전 회사 이름, 직책, 업무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써주시면 돼요. 예전 회사가 여러 개면 여러 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력이나 경영진에 대해서 쓰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게 대표의 힘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자의 능력이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지 대표 믿고 돈을 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경영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쓰기보다는 조금 더 늘려 쓰면은 좋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자체는 이렇게 늘렸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이유는 그만큼 대표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는 여기서 별도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여러분이 여기서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 동업종 종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서 여러분이 경력이 1년 차야, 3개월 차야. 그러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아마추어인데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동업종 종사 기간이 짧을수록 대표자의 평가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나는 내가 돈 받고 싶은 사람에서 사업 계획서를 쓰지만 여러분이 쓴 걸 보고 누군가는 평가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점수로 치환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탈락해도 뭐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대표자의 능력 점수를 점수로 매기게 되고 그 점수를 매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 여러분이 하는 업종에 몇 년 종사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음식점을 3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유명한 호텔에서 10년간 셰프를 했어요. 그러면은 동업종 종사 기간이 대충 13년이죠. 그리고 옛날에 일한 게 호텔 셰프죠. 그래서 무슨 호텔. 그죠? 여기서 연애 셰프 뭐 이런 거 쓰고 뭐 이런 것도 쓰겠죠, 여기서. 네. 그리고 현재 직장명 뭐 이런 식으로 회사명이죠. 여러분 운영하고 있는 뭐 이런 거 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업종 종사 기간이 높을수록 좋은 점수, 낮을수록 좀 아쉽지만 낮은 점수. 근데 낮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여러분 회사랑 관련된 일을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 동업종 종사 기간이 길수록 좋다. 그러니까 관련된 이력이 알바라도 있으면 채워 넣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스타트업 쪽에서도 기업 쪽에서도 어떤 기업이 보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대표를 봐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30%이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의 이력을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 주요 경력은 요쪽에서는 중복, 보통은 대표 한 명인 경우는 중복이 되니까 요쪽은 짧게 쓰고 요쪽을 늘렸습니다. 반대로 요쪽을 조금 늘려 쓰고 요쪽을 짧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대표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뭐 공동 창업자나 이런 분들 있을 때는 역시 칸을 늘려서 더 추가로 쓰시면 되겠어요. 뭐 이사라던가 뭐 팀장 뭐 이런 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는 뭐 우리가 과거의 실적인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과거의 실적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3개년간 실적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 매출액과 수출액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단위로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사업 계획서가 2025년 버전이라서 이렇게 된 건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 나오면 2026년 버전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이 굳이 그냥 샘플로 보여드린 거니까 2026년에는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1년씩 뒤로 밀려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25년까지 매출액은 여러분이 홈택스 같은 데서 뽑아서 확인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 매출액은 홈택스에서 공인적으로 여러분이 국세청 신고하는 기준이 매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금년 1월에 넣는다. 그럼 1월 달 현재 이렇게 쓰겠죠? 그럼 1월 달 현재 매출액을 쓰고 그리고 1년간 연말 26년 말에 예상되는 매출, 27년 매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명을 쓸 때는 보통은 일반 음식점 같은 데는 이거 뭐 여러 명 다수니까 뽑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보통은 한 3개 정도? 여기는 굳이 안 늘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한 3개 이상 정도면 개인적으로 된 것 같아요. 핵심 거래처가 어디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음식점 같은 데도 핵심 메이처는 있겠죠. 뭐 핵심 고기라던가 뭐 이런 거 공급받는데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고 제일 쉽게 하시는 거는 이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여기에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쓰시면 되겠고 요 내용을 쓸 때는 100%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맞추기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일하면서 하기는. 근데 한 80% 이상만 맞아주면 네, 뭐큰 문제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 맞아주면 큰 문제 없다라고 볼 수 있고 특허권이 한 개가 돼 있는데 지재권 파트 한번 보면요. 지재권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죠. 네, 이런 경우 늘려서 네, 마찬가지로 뭐가 있을까요?
특허 있고, 그 다음에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이 정도가 있고요. 가끔 뭐 캐릭터 같은 거, 뭐 그림 이런 거 디자인 하시는 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저작권까지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겠고, 인증받으신 거 있으면 마찬가지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수상 쓰시면 되고요. 소기업 노란우산공제 가입 실적 쓰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추천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달에 최저 금액이 5만 원이었던가 만 원이었던가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낼 수 없을 경우 중단을 해도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가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이 가장 내가 여력이 없어도 가장 작은 소액을 내시면 되겠고, 나중에 돈이 없으면 여러분이 담보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자금 소요 내역 및 조달 계획,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업 내용은 여러분이 사는 사업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점을 쓸게요. 예를 들면 비빔밥집이라고 할게요. 사업 내용 뭐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땡땡 비빔밥 사업 내용을 뭐라고 쓸까요? 너무 여기 좀 이렇게 조금 더 써도 됩니다. 여러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을 하냐면 저희 회사는 좀 국수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메밀 국수를 한 그릇에 8,000원, 한 그릇에 8,000원에 판매하는 음식점이고, 플러스 온라인으로 네이버 스토어 같은 데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밀국수 1kg을 뭐 만 원에 네, 판매하고 있다. 요거를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사업 내용을 제가 만약에 요걸 가지고 쓴다면 1번, 예를 들면 뭐 뽕잎으로 만든다고 치죠. 뽕잎을 우려낸, 말이 맞나? 대표 찾아야 되는 게 뭐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뽕잎을 우려낸 메밀국수로 독특한 식감과 건강한 맛을 제공하는 음식점 땡땡 국수집 뭐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뭐 주소 대대대대대 그죠? 그리고 매장 규모 그죠? 15평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매장 규모 옆에 가능하면 여러분이 회사를 좀 글로 봤을 때 우리 회사가 이해되게끔 핵심적인 내용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이블은 8테이블이다. 뭐 이렇게요. 그리고 주요 메뉴 같은 거 중요하죠. 네, 메뉴 같은 거 1번 뽕잎 메밀국수 그죠? 8,000원. 그리고 곱빼기 만원.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은 뽕잎 메밀 물국수로 할게요. 네, 물국수. 2번은 뽕잎 메밀 막국수. 이렇게 메밀 양념국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뽕잎 들기름, 네, 그죠? 뭐 국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좀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고, 근데 아까처럼 온라인으로도 물건 팔고 있다고 했죠? 맞죠? 그래서 뽕잎 메밀국수 식품 제조 판매 뭐 이런 식으로 쓰시고, 마찬가지로 1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1kg에 뭐 아까처럼 만원 뭐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리고 뭐 식당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5kg에 식당용은 뭐 한 35,000원 뭐 이런 식으로 도매용 뭐 이렇게 음식점용 뭐 이런 거 이렇게 쓰시면 사업 내용이 어느 정도 됐죠. 근데 여러분 이 사업 계획서를 가능하면
우리가 심사위원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중간에 사진하고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쓰라고 해서 일단 글씨만 쓰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메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여줘도 저는 괜찮아요. 여기 또 오늘 이거밖에 없네 보면 저희가 네, 저희 회사 유튜브 썸네일이죠. 네, 다음에 좀 제가 좋은 예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 이미지를 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거 이렇게 넣어주고 좋겠죠. 맞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메인 메뉴 독립 메밀 불복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고 그림 넣어주면 이쁘죠?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까지 넣어주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이게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 핵심 내용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미지를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죠.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사업이 매력적이다 뽑아줘라 이런 느낌보다는 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장이요라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정도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좀 제가 최근에 저희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이 그거였어요. 저희가 청소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남들하고 조금 청소를 아주 꼼꼼하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뭔가 청소를 특별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3단계 청소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청소 사진들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3단 청소하고 우리가 20만 원 받아요. 뭐 50만 원 받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요 사업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글을 봤을 때 저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이런 국수집을 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국수집은 어느 정도만 팔리면 마진이 좋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저기가 장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마진이 좋겠구나. 그리고 이 회사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또 파니까 만약에 요 매장이 장사가 안 되더라도 요 온라인으로 물건 팔면 좀 더 회사가 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 매장에서 하루 종일 파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평균치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지역이나 이런 특성에 따라서. 근데 온라인으로 파는 건 전국적으로 파는 거니까 만약에 마케팅만 잘하면 10배, 20배도 팔 수 있죠. 요런 것들이 아마 이제 성장성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필이기도 하지요. 그런 느낌들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냥 일단 요 사업 내용은 최대한 있는 대로 다 써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매장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매출이 정해졌다고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하죠? 1호점, 2호점에서 분점 내고 프랜차이즈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호점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줘라. 말이 되죠. 우리가 프랜차이즈로 전환을 할 건데 돈을 줘라. 그래서 말이 되죠. 아니면 매장이 15평인데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번에 어디 100평짜리로 옮겨버릴 거 아예 그냥. 그래서 100평짜리 올릴 때 돈이 필요해. 돈을 줘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뒷면 마지막 부분하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내용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 회사에 대해서 심사위원들한테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하면서도 이미지를 넣어서 보기 좋게 설명한다는 내용이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자금 소요 내역은 요 시설 자금. 시설 자금은 보통 우리가 시설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담보를 잡아서 빌려주는 돈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비싼 기계 장비. 예를 들면 뭐 국수 같은 거를 식품 제조할 때는 뭐 국수 가공 장비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비싼 것들 들어갈 때 뭐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고가의 뭐 금형 뭐 이런 거, 자동화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시설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프린터, 컴퓨터 이런 거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운전자금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자금은 그냥 기업이 일반 활동에 사용되는 돈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요 운전자금에 대한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출은 요 시설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는 요 운전을 쓰는 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에 대해서 자금 용도를 쓰면 어떤 용도가 있을까요? 직원들 인건비가 있겠죠. 맞아요? 인건비가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직원들 인건비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 5천만 원. 뭐 이렇게. 그죠? 또 뭐 있을까요? 재료 구매 음식점이니까 3천만 원. 그리고 홍보비 1천만 원. 그죠? 그리고 관리비 1천만 원. 뭐 이러면 벌써 1억이죠. 그리고 국수 뽑아야 되는데 뭐 2호점 그죠? 2호점 인테리어 뭐 이런 식으로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한 1억 5천이 드네요. 그래서 금액은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번에 대출을 받으면 요렇게 쓸 거야라고 이렇게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금 용도를 그냥 사업 운영 자금 뭐 운전 자금 이렇게 짧게 써버리면요, 여러분 이 1억 5천은 얼마나 의미 있게 쓰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대출을 1억을 신청하면 그냥 나 자금 1억 필요해요라고 하면은 누가 너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한테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아이가 갑자기 이제 학교 와가지고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더니 와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2천만 원 필요해. 그러면 아니 무슨 2천만 원이냐고 그죠?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왜 2천만 원이 필요하니?라고 물어보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제 그 왜 2천만 원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쭈루룩 설명하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5천, 1억, 2억까지 좀 많으면 5억까지 대출받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1억 5천 필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왜 1억 5천이라는 거금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겠죠. 이제 그 설명의 내용이 바로 이 자금 소요 내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 소역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써도 되고 조금 더 이걸 잘 쓰고 싶다면 요 사업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사업 내용을 쓰고 그래서 세부 자금 소요 내역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쓰셔도 훨씬 이쁩니다. 여기는 간단하게만 쓰고 아니면 여기 그냥 쫙 써버리고 이걸 안 쓰던지.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금 소요 내역을 너무 대충 쓰고 있다. 그러면 돈을 주는 입장에서 불안하죠. 1억 5천 갖고 뭐 할지 어떻게 알아요? 저분들이 코인을 살지, 그죠? 아니면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건 차입금은 이 소진공 직접 대출을 얼마 받을 거야? 1억 5천이 필요한데 얼마 받을 거니? 그러면 제가 소진공 직접 대출은 1억 원 받을 거고요. 지금 통장에 2천만 원 있으니까 자체 자금 2천만 원. 그리고 온라인 판매에서 나중에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1억 5천이 맞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고 뭐 가끔 요게 여기 소진공 대출 외에는 내가 대출을 받을 길이 없다. 그럼 요렇게 쓰고 본건은 1억 3천만 원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요 생산 제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인데 한 번만 요약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중간에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업체명 있는 내용 쓰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사업장, 부동산 계약서 보고 쓰면 됩니다. 문제 없죠. 생산 방식 설명드렸고 가동현황 설명드렸고 기계기구, 사업에 관련된 장비 그 내용들 설명드렸고 연역 쓰실 수 있죠. 중요한 회사의 이벤트, 경영진 대표자, 특히 대표자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매출 현황은 어디서? 홈택스에서 공인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쓰는데 여기까지는 과거의 실적이고 여기서부터가 무슨 실적이에요? 이제 내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 어떻게 회사를 키울 건지에 대한 실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미래를 추정한다 그러고 원래는 이게 되게 재무 관리에서 되게 여러분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 미래의 매출액을 추정하는 게요. 많은 분들이 원래 대충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회계 재무제표를 만들다 보면 재무제표를 알아야 되고요. 그 미래를 추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추정법을 만들어 가지고 추정 재무제표라는 걸 써요. 경영을 가정하고 추정 재무제표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을 요렇게 돈을 써서 팔면 매출이 2배로 뜁니다. 3배로 뜁니다. 이렇게 쓰는 게 요 결과거든요.
여기서 쓰는 거는 실은 추정 재무제표의 결과물 중에서 매출액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재무를 공부하신 분들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쪽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써요? 야, 제가 작년에는 2억 했는데요. 27년에는 4억 할 거고 28년에는 50억을 할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그냥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돈 주는 입장에서 야, 도대체 왜 이 2년 후에 50억을 버는 건데, 그죠? 타당한 이유를 말해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쓰는 게 요 9번입니다. 그래서 9번에서 특히 어떻게 팔 건지, 왜 생산하고, 9번에서 어쨌거나 여러분이 요 내용에서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아니면 어떤 매장을 우리가 잘 운영해서 어떻게 팔면 실제로 50억이 찍힌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근거 자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 매출액은 결과값을 쓰는 거고, 요 뒤에 있는 9번이 실제적인 근거 자료가 들어가는 사업계획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5번, 9번 생각보다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거라서 여러분 아까 제가 간단히 정리하기라고 했지만 저 부분을 정말로 정교하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때는,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식적인 공부를 하고 준비하시는 걸 여러분한테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영상이 부족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약식 버전이기 때문에, 급한 분들 빨리 쓰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이 모든 거의 바이블이 되진 않으면 좋겠다. 정말 자금이 급한데 도저히 막혀서 쓸 수가 없다. 그럴 때 정도 지금 파악하시면 좋고, 아니면 이런 개념을 갖고 쓰는 거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정도만 써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실적 있고 보여줄 게 있으면 뽑힙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직접 대출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뭐 쿠팡이라던가 네이버 이런 회사들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되게 타이트하게 몇백 페이지, 몇천 페이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은 사업이 간단하잖아요. 핵심 아이템이 몇 개 없고, 그리고 판매 방식도 그렇게 대개의 경우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쓰면 이분이 잘 사업 계획서를 못 썼지만 심사위원들이 평상시 경험이나 그런 상식, 그런 거에 의해서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재무적인 특히 전문 지식을 받은 분들만큼 못 쓰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해 줄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로 금년에는 내가 돈 한 3천 5천 받아도 내가 내년에 진짜 회사 키워가지고 2억 3억 받아가지고 우리 회사 제대로 한번 키우고 싶다. 그리고 제대로 돈을 받아야 된다는 분들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이런 정식으로 사업계획서 쓰는 거를 공부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품명 여러 개가 있죠. 매출 비중이 아무래도 우리가 매장에서 어, 메밀 물국수 쪽이 제일 인기가 좋았어. 이거 실제로 매출 나오는 대로 쓰시면 되겠죠. 50%, 이렇게. 그리고 뽕잎 양념국수 얘가 한 20%. 근데 최근에 온라인에서 뜨고 있다. 그죠? 그래서 메밀국수 1kg 온라인 판매용 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네, 15%가 이렇게. 퍼센티지가 안 맞네요. 내가 지금 한 30% 하면 되겠죠. 이렇게 35%.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용도 및 특징 이런 식으로 제품이 용도 및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이 내용이었죠. 사업 내용 요 내용이죠. 그러면 요 내용을 조금만 풀어 쓰거나 설명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제품이 용도 및 특징을 상세하게 쓰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요 내용 정도, 실은 요 내용도 어떻게 보면 제품이 내용 및 특징하고 관련된 건데요. 네. 요런 내용인데 조금 더 쓰면은 좋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쓸까요? 조금만 더 볼게요. 이런 부분을 쓸 때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헷갈린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품이죠. 네, 식품이니까 그죠? 식품 소개, 상품 및 서비스 주요 내용을 쓰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우리 메인 식품이 특징, 그죠? 3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식품 인지도. 애매하면 여기 있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내 청정 지역 뭐 옥천에서 생산된 폭립과 뭐 땡땡 지역에서 생산된 메밀을 융합한 폭립 메밀국수, 그리고 100% 우리나라 국산 제품으로 뭐 어쩌고 이런 거 재료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렇게 가공 공정,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이제 뭐 여러 번 뭐 깨끗이 세척하고 국내산 양념으로 만든 뭐 특제 소스를 입혀 뭐 감칠맛과 뭐 여러 쓸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 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지 같은 설명을 보여주고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내용 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요런 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써주면 되겠죠. 상세하게 조금 더 요 메인 메뉴에 대해서 써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메밀 물국수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이미지도 보여주고 조금 더 특징을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특징까지 같이 써버리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쓸 때 많은 분들이 좀 쓰실 때 요렇게 넣으면 좀 이뻐요. 표를 요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가 이제 폭립 그 메밀 물국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면은 표에 이렇게 담으면은 되게 깔끔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담아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든 간에 명확하게만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의 핵심은 사업 계획서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왜냐면은 제가 뭐 분량을 억지로 늘리진 않았어요. 짧고 간단하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이 양식이 늘어나는데 양식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가능하면 늘려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고 여기서 특징을 쓰는 거죠. 폭립 메밀 물국수의 특징 쓰고 뭐가 되겠습니까? 뭐 재료 무슨 재료에 대해서 쓰고 폭립 플러스 메밀 플러스 뭐 특제 양념 뭐 플러스 뭐 이렇게 기본 반찬 뭐 5가지 뭐 2가지 정도만 할까요? 뭐 이런 느낌 쓰고 판매 가격 써주고 그 다음에 특징 해가지고 무슨 식감이라던가 뭐 건강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써주고 재료 아까처럼 우리 농산물 뭐 이런 것들 특징 같은 거 써주고 그러면 뽕님 메뉴 무고수 끝났어요. 그럼 요런 내용으로 메뉴를 조금 더 추가해서 이렇게 써주면 조금 더 구체적이죠.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제품명을 왜 3개만 했냐면 여러 개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별로 팔리지도 않는 거를 굳이 예를 들면 콜라 같은 거 가끔 팔리잖아요, 음식점에서. 그럼 콜라랑 뭐 이런 거 많이 팔리지도 않는 거 굳이 써서 뭐해요? 가장 잘 팔리고 매출이 높은 것만 핵심 제품만 써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에서 쓸 때 너무 비핵심적인 것까지 늘려서 많이 쓰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메인 제품 핵심 내용만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 제품이 경쟁력이에요. 아까 제가 썼을 때 우리 농산물, 그죠? K푸드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장점을 내세우고 싶었고, 그리고 뭐 맛, 그래서 뭐 감칠맛, 뭐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어떤 식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도 넣으면 되겠고, 어떤 업체들은 가격이 메리트 있을 수 있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싼 맛에 먹을 수 있다. 옛날에 어떤 데 보니까 여의도의 어떤 국수집이 국수값이 그렇게 싸다고 반값이라고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하다. 뭐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만이 그런 독특한 점이 있을 수가 있죠. 뭐냐면은 뭐 특허받은 무슨 기술로 만들었다. 뭐 이럴 수가 있고요. 맞죠? 가격, 그래서 뭐 판매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런 느낌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써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죠. 인테리어가 참 좋다. 그죠? 아니면 상권이 좋다. 여러분이 상권이 진짜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데다. 이런 데도 특징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하고 생산 계획인데 요거는 좀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 이거 이게 너무 칸이 잘리면 이렇게 한 칸씩 더 잘라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동향 같은 경우는 뭐 현재 뭐 국수 시장 아니면 이제 음식점 시장 뭐 이런 거를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인터넷이나 AI로 찾아가지고 분석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 시장 규모를 써도 돼요. 근데 시장 규모가 더 중요한 거는 주요 수요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퀄 주요 고객이에요. 여러분이 제 메밀국수 먹는 핵심 고객이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60대 이상이 건강을 생각하는 시니어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특징을 써주시면 돼요. 주로 뭐 오전 11시부터 뭐 오후 3시에 이렇게 오시며 막 어떠한 메뉴를 주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수요처가 여러 명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1번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요처가 있으면 2번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주말 가족 뭐 이렇게 가족 이제 회식 뭐 이런 걸로 쓰셔도 되고 세 번째 집에서 요리하는 3040 주부 이거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뭐 이런 내용들 좀 써가지고 내용 쓰시면 되겠죠. 그 수요처가 명확하게 쓰셔야 되고 이 수요처가 사는 사람이 명확하면 이거는 제품이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저는 시장 규모는 대략적으로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제품을 사줄 수 있는 요 주요 수요처에 대해서는 꼭 기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 업체 현황. 그 여러분 음식점 주변에 있는 그런 경쟁사들 보통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 지도라던가 이런 거 찾아보면 메밀국수집이니까 메밀국수집으로 찾아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 국수집이라도 찾으면 되겠죠. 국수집도 없으면 식당이라도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협의로 봤을 때 가장 좁게 보면 메밀국수집이어야 되고 크게 보면 중간 정도 보면 국수집이 경쟁사고 크게 보면 이제 식당이 경쟁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사를 쓸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나열해서 땡땡 회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특징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좀 돼요. 땡땡 요리 뭐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쓰면 이렇게 표로 그려가지고 땡땡 회관 땡땡 요리 뭐 땡땡땡땡 음식점 뭐 이런 식으로 경쟁사를 씁니다. 경쟁사를 비교 분석하는 표를 만들어 달라고 AI 써도 AI에서 표를 만들어 줘요. 근데 저는 별로 AI 작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는 걸 쓰시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회사인 목님 메밀국수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가격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아까 몸에 좋은 거라고 했으니까 어, 건강식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이제 비교 요인 요소를 적어주고 그죠? 우리 제품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도 적어주면 돼요. 우리 거 8,000원, 얘네 12,000원, 뭐 여기는 뭐 저렴한 국수집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뭐 적어주시면 되고 뭐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여기는 상, 우리는 그냥 뭐 중,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좀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딴 건 몰라도 건강식은 확실하다. 그럼 상이고 여기는 하, 뭐 그죠? 여기는 중, 여기는 뭐 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로 비교하면 뭐가 좋냐면 한눈에 보기 좋습니다. 그런 차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쓰던지 아니면 이렇게 1, 2, 3으로 나열을 쓰던지 이런 느낌을 쓰면 되고 여러분이 AI를 활용해서 좀 만드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마무리는 직접 손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3번 여러분 회사만의 경쟁력 그러니까 어,
자사 경쟁력이라고 표현할게요. 우리 회사만의 경쟁력을 가능하면 짧게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00% 우리 농산물로 건강, 그리고 아까처럼 맛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세련된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아셨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짧게 쓰고 누가 봐도 명확한 포인트를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 메뉴도 세 개 안에서만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경쟁력도 세 개 안에서 설명해야 여러분이 안 까먹고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 및 판매 계획 요거 있는데 생산 계획 같은 경우는 주로 음, 주로 이 생산 계획은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좀 제조업 중심이죠. 생산 계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신제품 생산 계획이 있다, 뭐 5천 개, 만 개 정도 생산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생산 계획을 좀 생각나는 대로 아까처럼 텍스트나 표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제조업의 이 생산 계획은 결국 생산량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걸 잘 팔면 매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아까 매출 50억 찍겠다고 했으면 생산도 막 100만 개씩 해야겠네요. 그래 50억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50억 찍는다고 했는데 생산량이 2개야. 그러면은 말이 안 맞잖아. 그러면 누가 봐도 부실 사업계에서죠. 탈락이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앞에 쓰는 내용들이 다 이런 근거들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 계획. 판매 계획이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매출을 갑자기 우리 회사가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50억 찍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한 판매 계획이 있어야겠죠.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온라인 마케팅이 요즘엔 또 매우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간판 설치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말 이벤트 여러 가지고 뭐 1+1이라든지 아니면 포인트 정책 이런 것도 쓰셔도 되고, 또 어떤 거 쓸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것들을 쭉쭉쭉 쓰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판매 계획들을 쓰시면 되고, 뭐 해외 수출하시는 분들은 수출 계획까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시 좋습니다. 그래서 생산 및 판매 계획에 대해서는 시간도 저희가 좀 돼가지고, 네, 여기서 요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것도 막 한두 시간씩 설명하고 한두 시간이 아니라 뭐 8시간 설명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근데 요 판매 계획에서 핵심은 어떻게 판매처를 확보할 거냐, 어떻게 고객 만족 전략 할 거냐, 여기 있었죠.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홍보 계획,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판매처 확보 계획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라서 이런 이벤트도 열고 간판도 걸고 온라인 광고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많은 분들이 인스타나 이런 SNS 운영도 하시잖아요. 직접 운영도 하고 뭐 생각나는 대로 계속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좀 디테일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리뷰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시죠. 매장에서는 이런 거 반드시 들어가셔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체험단 같은 거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뭐 생각나는 거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분은 인스타에서 중심으로 해요. 그리고 인스타 공구로 국습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는 젊은 사람들 타겟이라서 틱톡 이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스레드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방법론도 온라인 마케팅을 열심히 하겠다는 건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어떤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하겠는가? 유튜브 영상 광고를 하겠다. 아니면 우리 회사가 직접 인스타를 운영해서 매일매일 마케팅 소식을 구독자들한테 전하겠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리뷰 이벤트를 열심히 열어가지고 고객들 오면은 우리 여기 국수 드시러 오시면 무조건 만두 하나씩 공짜 리뷰 남기면, 그죠? 그러면 국수 구매 시 만두 공짜. 리뷰 남길 때 그죠? 리뷰 주시면 만두 공짜. 뭐 이런 거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정말 저 메이저 회사로 늘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2호점을 늘리고 싶어? 그러면 매장 확장 계획이 별도로 들어갈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뭐든 좋습니다. 수출 계획이든 매장을 확장하는 계획이든 팔로우를 하는 계획이든 아니면 저기 써 있는 것처럼 고객 만족. 보통 고객이 만족하면 재구매로 이어지죠. 재구매 전략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고객을 만족할 건지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쪽은 분량의 제한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가능하면 또 너무 많이 쓰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3-4장 정도 더 구체적으로 늘리고 현실적이 있으면 좋아요. 단순히 온라인 마케팅이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비용으로 누가 뭐 이런 거를 쓰고 실제로 여러분이 SNS 채널 운영 같은 걸 하고 있으면 그런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스타라든가 이런 블로그라든가 이걸 예시를 보여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지만 요 직접 대출 사업 계획서 핵심에서는 요 부분이 되게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쓸수록 여러분에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혁신성장 촉진 자금을 생각 양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런 여신심사용 사업 케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도 1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빨리 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실은 여기를 대충 제가 빨리 써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걸 아셨죠?"라고 하면은 그게 너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까 봐 오히려 좀 그랬던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쓸 때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꼭 이해하고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항목에 대해서 이해해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거짓말로 하라는 말씀은 안 드렸죠. 가능하면 진실된 내용을 쓰되 어 너무 길게 쓰지 말고 요약 정리해서 써 주고 사진이나 이미지를 반드시 많이 들어가게 해야지 이 심사하시는 분들이 보고 상상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직접 대출 사업 계획서는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에 심사가 들어갑니다. 특히 이 앞부분에 대한 심사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혁신성장 촉진 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매출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보통 매출이 최소한 억대 이상 정도는 나오는 기업분들. 그리고 앞으로 성장 매출이 좀 적어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을 걸로 기대되는 분들. 아니면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에서 유망한 소상공인 지원 자금들을 받은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요 앞에 요런 매출 실적, 요런 실적들이 꽤 있는 분들이 많이들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끔은 경쟁이 좀 여러분이 입장에서 '난 내가 되게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잘 써도 탈락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렇겠습니까? 같은 기수에 지원하는 분들에 비해서 우리 회사가 실적이 객관적으로 딸릴 경우, 그러니까 과거의 실적이 너무 부족하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아무리 좋다 한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좀 밸런스를 보는 거예요. 반대로 과거의 실적이 아무리 좋았어도 이제 앞으로 사양 산업이야. 그리고 저거는 누가 안 살 것 같아. 그러면은 미래 가능성이 없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거의 실적도 만족하면서도 미래의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 혁신 성장이고, 그리고 제가 자금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한 3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생존, 그다음에 성장, 마지막이 혁신이에요. 생존은 우리 회사가 한 1년에 1억을 벌면 직원 한두 명이서 먹고 살아요. 그게 생존 자금이에요.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한 5천을 줘라. 그럼 우리가 매출 1억 찍어서 생존할게. 이런 게 이제 생존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나중에 보시는 뭐 신용취약 자금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매출을 크게 띄우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빚잘 갖고 생존하면 뽑아줄 수 있는 자금이에요. 근데 성장 자금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혁신 성장이네. 그럼 성장은 뭐냐면은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 이 자금 2억 정도를 1-2억을 받으면 더 성장할 것 같아. 그런 기업들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혁신은 보통 그러니까 개념을 따지면 성장은 20% 성장, 30% 성장, 50% 성장. 요 정도면 우리가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100%도 성장이죠. 혁신은 그걸 뛰어넘어서 5배, 10배, 맞아 20배. 그러니까 막 수출에 성공하면 100배도 성공할 수 있고, 그죠? 원래는 매장 하나였는데 프랜차이즈가 돼서 전국에 30개 매장이 오픈했다고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이 막 5배, 10배 이상 빵빵 뛰는 그런 느낌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장은 전년도보다 10% 이상, 20% 이상, 50% 이상, 뭐 그런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여러분이 이 자금을 받았을 때
20-30% 이상은 성장해 줘야 되고 가능하면 100%, 200% 정도까지도 우리는 성장으로 본다. 5배 이상 정도는 좀 혁신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혁신 성장이 갖고 있는 이런 어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현재까지 이렇게 매출을 쌓아왔는데 앞으로 매출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노려야 됩니다. 내가 사업 계획상 우리는 어느 시점에 매출이 10배 뛴다? 그럼 이제 혁신 쪽으로 여러분이 왜 10배 뛸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고 우리가 10배는 아니지만 1년에 30%씩 성장할 수 있어. 그럼 왜 1년에 30% 성장하는지를 설명해야겠죠. 1년에 30%도 대단한 성장이죠, 여러분. 요즘 같은 저성장 시기에 1년에 5%만 성장해도 잘하는 거죠. 근데 30%, 50% 성장하는 것도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이 수치로 나오는 게 요 매출 현황의 결과물이었고 요 수치에 대한 근거가 마지모가 작성하는 부분이 요 뒷내용이고 9번 내용이고 그러면 이 9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금을 쓸 거냐가 요 8번 내용이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실제로 밸런스 있는 내용을 쓰셨을 때 여러분이 혁신성장 촉진 자금이 성공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준비가 부족한 분들은 실은 나중에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지원이 또 있으니까 주변에서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받고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작성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댓글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대출 혁신성장 촉진 자금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자금인데 쉽게 쓰면 정말 쉽게 쓰는 거고요. 아까 이런 걸 고려하면은 정말 어려운 거고 이런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애매하면 주변에 좀 문의 좀 멘토링도 받고 컨설팅도 받아서 이렇게 디벨롭을 하시면 여러분도 금년 아니면 내년이라도 좋은 자금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정말 저 좀 되셨으면 좋겠고 이 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금 받는 걸 떠나 가지고 그냥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원 자금 받을 필요 없이 그게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